지난주 태풍 상사 1, 2회 방송으로 지나간 90년대 후반 추억이 되살아난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방영될 3회에서도 강태풍이 감정의 장례를 끝내고 현실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을 그려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도와 배신, 신뢰와 유산이 얽혀있는 한가운데에서 태풍은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경영이 무엇인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2회 말 대방섬유 납품 트럭 앞에 몸을 던진 그의 선택은 무모함으로 보였으나 곧 예언으로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문한 곳의 공장 전화선은 뽑혀 있고 사무실도 썰렁했으며 직원들은 외투를 입고 책상에 앉아 있고 이면지 박스나 서류장은 종이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흔적을 지운 거래처의 정적이 IMF의 혹한보다 먼저 회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납품이 성사되었더라면 어음 부도는 순식간이었을 것이고 태풍 상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3회 초반의 공기는 모욕과 안도의 혼합일 겁니다. 문제는 태풍 상사의 위기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럭을 돌려세운 순간 거래처의 배상 요구와 미납 어음의 독촉이 첩첩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죠. 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장들, 전화기를 차갑게 울리는 브로커들,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는 현실의 문장들이 사무실 공기를 더 탁하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태풍은 첫날부터 이 불청객들을 얼굴로 맞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신용은 돈이 아니라 얼굴로 지키겠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경리인 미선은 숫자로 책임을 지고 다른 직원들은 노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가 얼굴과 약속뿐임을 태풍은 압니다. 미선은 그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장부를 펼쳐 자금의 동맥과 정맥을 다시 꿰맵니다. 지급 순서를 조정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처와의 연결을 단계적으로 절연하고 무엇보다 내부의 급여 문제를 설득의 언어로 수습하려 할 겁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미선의 말은 장례식장의 위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전략으로 변환되어 보여줄 겁니다. 이때 표바코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겠죠. 장례식장 복도에서 미선과 눈을 마주치던 그의 흐린 시선, 병실 체어 옆에서 어디 있느냐고 캐묻던 낮고 건조한 음성, 겉으론 좋은 사람인 척, 뒤로는 누군가를 심하게 압박하는 습관이 3회에 이르러 하나의 문장으로 엮일 조짐을 보입니다. 그는 죽은 사장 진영과 얽혀있던 오래된 거래망을 자산이 아니라 지렛대로 보아온 인물입니다. 태풍이 트럭 앞에서 계획을 틀어버렸을 때 그는 불쾌해하면서도 침착합니다. 세상 일이 젊은 놈 하나의 의지로 뒤집히겠나라는 냉소와 함께 제2의, 제3의 압박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연대보증 계약서가 그의 손을 거쳐 은행의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고 담보로 잡힌 임대차 계약서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맴도는데요. 표바코의 사람들은 다른 경로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거래처 두 곳이 갑자기 납품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서의 문구 해석을 두고 법률적 다툼이 예고됩니다. 태풍은 아직 모릅니다. 스스로 회사를 구했다는 안도감 뒤편에서 서류 한 장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요. 태풍 상사 내부도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실의 늪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견디는데요. 어떤 이는 농담으로, 어떤 이는 냉소로, 또 어떤 이는 무표정으로 말이죠.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살아온 직원들이 사장의 죽음과 부도의 그림자를 동시에 마주하는 순간 인간은 계산보다 감정에 먼저 적게 되잖아요. 회사라는 배는 화만으로는 나아가지 않죠. 누군가는 삭구를 점검하고 누군가는 돛줄을 고쳐 묶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미선이 맡게 될 겁니다. 그녀는 부당한 일을 참지 않던 장례식장의 그 눈빛으로 태풍을 도와 숫자와 규정을 무기 삼아 회사를 방어하게 될 것 같아요. 한편 태풍도 현장으로 뛰던 발을 멈추고 계약서의 행간과 도장의 무게를 손끝으로 재보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태풍은 몸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도 실감할 것이고요. 태풍과 미선 관계의 온도도 3회에서 한 톤 낮게 변하게 될 것 같아요. 미선은 태풍을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현장의 동료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지하철 자동문을 사이에 둔 첫인상의 반짝임은 장부의 먼지와 전화기의 잡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를 창가에 꽂아두던 그녀의 손길이 고백하지 않아도 느껴졌었죠. 회사 동료 사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지키는 연대감에서 점차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는 과정이 벌써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3회에서 태풍은 회사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 금고가 본인이 열어보기 전에도 한 번 열렸던 것을 의심할 것 같아요. 누군가 장례 전후에 이 금고를 열었고 그때 대방 섬유 관련 서류가 교체되었을 가능성. 서류의 날짜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고 도장의 압이 다름을 알아챌 것 같아요. 그는 즉시 누구를 의심하지 않고 여러 기록을 맞춰볼 겁니다. 병실의 면회 시간, 장례식장의 동선, 사무실 출입 기록. 조용하지만 치밀한 추적이 시작되겠죠. 어둠 속 복도를 걷는 표바코의 뒷모습이 상상가는데요. 아마도 젊은 놈 하나가 바람을 막았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진 않는다는 이 짧은 대사 한 줄을 말하며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연대보증 문건을 언급하면서요. 태풍 상사는 이제 단순한 추억의 시대극이 아닙니다. 잿빛 경제의 풍경 속에서 얼굴이라는 오래된 단어로 신용을 복원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회는 그 첫 문장을 쓰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태풍이 몸으로 막았던 트럭이 시스템의 폭주를 상징했다면 이제 그는 말과 책임으로 속도를 낮추려 합니다. 미선은 그 말에 숫자를 붙이고 동료들은 그 숫자에 노동을 얹습니다. 그렇게 한 회사가, 한 시대가, 한 청년이 겨울을 통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표바코가 쳐놓은 덫과 아버지 진영이 남긴 유산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폭풍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우는 일뿐입니다. 이번 뇌피셜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 3회 본방 사수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퇴근 후 드라마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